출발 업앤다운 시간입니다. 오늘 장을 움직이고 있는 그 종목군들 살펴보고 전략 세워보는 시간입니다. 유한타증권 박진희 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지수는 그래도 빨간불을 켜고 있는데 저점에서 그래도 조금 고개를 좀 들고 있네요. 종목들 어떻게 움직이고 있습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장 초반 시가가 강하게 출발한 이후에 매물이 쏟아지면서 장중에 좀 수출 관련주들이 좀 약세로 반전한 모습입니다. 오늘 환율 보셔서 아시겠지만 원화가 강세를 보이고 있는 모습이죠.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거래소하고 코스닥에서 소폭 좀 나오고 있는 모습. 선물 쪽에서는 좀 상당히 장 초반이지만 2,500계약 이상 나오면서 약세를 좀 조장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시장 전반적으로 어제 덜 오른 종목들, 중국 관련주들 이런 종목들이 좀 시장에서 소폭 상승을 보이면서 쇼핑주라든지 화장품주라든지 음식료 쪽에서 소폭씩 좀 반등이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고요. 어제 유가가 강하게 반등함에 따라서 정유주들의 흐름이 좀 좋은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화학주들도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강한 모습 이어지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자동차 섹터만 좀 약한 모습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보험주하고 IT 일부가 좀 약세 흐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동안 좀 부진했었던 섹터들의 좀 반등이 이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도 삼성중공업과 삼성엔지니어링 같이 급등하는 모습 이어지고 있고요. 최근에 조정을 받았던 CJ ENM과 CJ CGV도 오늘 좀 반등 소폭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키스트가 호재가 있었죠. 키스트가 급반등하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엔터주들은 소폭 좀 약세 흐름이 이어지는 모습이고요. 전반적으로 삼성전자의 약세만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 워낙 좀 급등을 했었기 때문에 장 초반 소폭 매물 나온 이후에 지금 역시 좀 대반등을 하면서 화학과 정유주를 중심으로 해서 강세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라는 점 거래소 시장에서는 좀 특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오르는 종목부터 하나하나 좀 보도록 하죠. 오랜만에 네이버 한번 살펴볼까요? 지금 뭐 대형주 중에서는 강세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2% 가량의 오름세. 오늘 외국계 창고로의 매수세도 현재 좀 들어오면서 21선 위로 오늘은 뛰어 올랐는데요. 연속성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네이버도 어느 정도 좀 바닥을 잡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올 초부터죠. 80만 원대에서 계속 밀려 내려오면서 네이버에 대해서 계속 안 좋게 말씀을 드려왔었는데요. 이제는 좀 주가 자체만 놓고 본다라면 바닥을 잡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저점을 찍었던 46만 원대를 손절선으로 두신다라면 보유하신 분들은 보유하실 이유가 충분히 있을 수 있는 가격대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신규 매수도 개인적으로는 한번 해볼 수 있는 위치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긴 조정이 끝났고 이제 반등을 하는 모습인데요. 반등을 하더라도 물론 단기적으로는 56만에서 60만 원 사이에 강력한 저항대가 있다라는 점을 충분히 염두에 놓고 대응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좀 대응하실 분들 위주로 손절선을 46만 원에 두신다라면은 네이버는 뭐 충분히 좀 접근하실 수 있지 않을까. 다만 좀 무게감이 있기 때문에 탄력적인 면은 조금씩 체크를 좀 더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오늘 삼성페이 관련된 그 종목군들의 강세가 또 두드러지게 형성이 되고 있어요. 지금 한국정보인증도 한 8% 급등 나오고요. 한솔테크닉스 좋네요. 지금 4% 넘게 오르고 RF텍도 한 3%가량의 상승. 아모텍도 지금 5%가 넘는 6%대에 육박하는 그 강세 움직임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쪽도 점검해 주시죠. 네, 삼성페이 관련주들이 강세죠. 지금 보신다라면 아모텍도 저희 한번 말씀드렸었는데요. 지금 보신다라면 아모텍, NFC 쪽 강세 보여주고 있고요. 한솔테크닉스도 마찬가지. 한솔테크닉스도 무선 충전과 NFC 기반으로 기어 S에 대한 기대감 계속적으로 좀 이어지고 있고요. 삼성의 후속 중저가 폰에서도 삼성페이 계속 설치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로 인한 기대감 계속적으로 주가에 좀 영향을 미치고 있는 모습이고요. 아모텍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모텍도 지금 현재 수준에서 2만 원의 저항대가 있습니다만 이 2만 원을 돌파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강한 반등이 나오고 있는 모습이고요. 최근에 좀 옆으로 횡보하면서 좀 체력을 비축한 그런 모습이었는데요. 오늘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2만 원 강하게 돌파하는지는 보유하신 분들이 반등이 좀 확인해 보셔야 될 거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한솔테크닉스도 마찬가지. 한솔테크닉스도 지금 보신다라면 24,000원의 저항대가 있습니다. 이 가격대가 일단 저항의 시작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24,000원에서 26,000원대에 있는 튼튼한 좀 매물대 이쪽을 어떻게 돌파하는지가 향후 한솔테크닉스의 방향성에 있어서 관건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일단 보유하신 분들이라면은 22,500원 강하게 이탈하지 않는다라면은 한솔테크닉스도 유지하시는 전략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오늘 급등하고 있는 종목 이 키스트 점검해 보죠. 유증으로 인해서 이제 사업 확대에 대한 그 기대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가가 지금 무려 9%가 넘는 상승권의 움직임이 나타나면서 장대 양봉을 만들어내고 있는데요. 자, 이쪽은 어떻게 볼까요? 네, 키스도 뭐 다들 아침에 뉴스 보셔서 아시겠지만 NH 엔터에서
지분 투자가 들어갔죠.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키스트도 뭐 중국 진출이라든지 또 페이커와의 영역 확대 이런 부분들을 같이 좀 도모할 수 있는 그런 흐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근에 좀 키스트도 바닥을 잡는 느낌이 있었는데 오늘 강하게 좀 올라주었습니다. 일단 지금 현재 주가 4,400원 부근을 중심으로 해서 60일선의 저항이 있습니다. 역시 키스트도 이 가격대 매물이 있기 때문에 이 가격대부터 시작되는 매물 돌파가 관건입니다. 4,400원부터 4,700원까지 있는 매물대 이 가격을 좀 돌파해 줘야지만 추가적으로 한 5,000원까지 반등이 예상되는데요. 일단 보유하신 분들이라면은 키스트 긍정적으로 보신다라면은 4,200원 가게 이탈하지 않는다라면은 오늘은 일단 홀딩 하시면서 추가적인 흐름을 지켜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뭐 섹터상 본다면 화장품주들의 강세 또 두드러지게 형성이 되고 있는데 지금 뭐 토니모리도 좋고 지금 에이블 CNC가 가장 강한 움직임 형성이 되네요. 중국을 중심으로 이 실적에 대한 그 기대감이 좀 나타나고 있는데요. 주가도 5% 넘는 강세입니다. 이쪽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최근 반등에서 전혀 뭐 화장품 관련주들이 힘을 못 썼는데요. 어제 중국이 막판에 급등을 하면서 오늘 좀 영향을 준 것 같습니다. 역시 추석이 다가오고 중국인 관광객들이 다시 돌아올 것에 대한 기대가 다시 반영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뭐 말씀하신 대로 화장품 관련주들은 실적이 메르스 여파 때문에 2분기에 나쁠 것이라고 예상했었는데도 불구하고 괜찮았었거든요. 그래서 3분기에도 그 기대감 그대로 좀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화장품 관련주들은 꾸준히 저점 매수하신 분들이라면은 홀딩 하시면서 추가적으로 좀 반등을 노리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은데요. 뭐 코스몬 같은 경우 상당히 좀 좋게 차트상으로 좀 흐름이 나타나고 있어서 계속 관심을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이 종목도 한 3만 원대 이상은 충분히 좀 갈 수 있는 저력이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동안 좀 덜 움직였던 한국 콜마라든지 뭐 코스맥스 이런 부분들도 좀 박스권 상단을 돌파하기 위한 움직임 조금 더 면밀하게 좀 체크하시면서 대응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뭐 섹터상 본다면 음식료 업종이 아주 조용히 강한 그 움직임이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크라운 제과는 뭐 4%대 급등이 나오고 있고 오뚜기, 삼lik식품 2% 넘게 오름세네요. 이쪽도 간단하게 살펴주시죠. 네, 말씀하신 대로 다 중국과 관련되어 있고요. 1인 가구와도 관련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워낙 많이 빠졌었기 때문에 강세 좀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크라운 제과도 워낙 많이 빠졌었던 상태라서 지금 반등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고요. 약 한 73만 5천 원 정도 좀 저항대가 있습니다. 이 가격 돌파하면 약 한 80만 원 정도까지 크라운 제과는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오뚜기 같은 경우도 지금 바닥을 잡고 서서히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뚜기도 오늘 21선을 돌파한 상태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100만 원 돌파하게 된다라면은 다시 한번 좀 탄력 붙을 수 있다라는 점 보실 수 있겠고요. 롯데칠성도 오늘 좀 반등하고 있는 모습, 최근에 좀 수렴하고 있는 과정 중에서 저점은 좀 낮아지고 있는 모습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현대 그린푸드 같은 경우도 추세가 가장 좋은 섹터 중에 하나인데요. 현대 그린푸드는 정말 조정이 나올 때마다 24,000원을 손조선으로 둔다라면은 계속적으로 조금 보유하면서 가져가야 되는 종목이 아닌가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자, 다음은 내리는 종목을 좀 보겠습니다. 어제 올랐던 그 종목군들의 매기가 오늘은 좀 많이 매도로 쏠리고 있는 그 상황인데요. 수출주도 뭐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겠죠. 현대차 그룹주들 뭐 대표적으로 지금 현대차, 기아차, 현대위아, 뭐 모비스 모두 다 하락간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쪽도 전략 세워주시죠. 네, 지금 원달러 환율의 하락에서 좀 영향을 받았습니다. 지금 환율이 1171원 10점, 최근에 1200원까지 갔었으니까 좀 많이 빠졌죠. 그러다 보니까 자동차 관련주들과 IT 관련주들 일부가 조금 주춤하는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환율이 미국의 이번에 FOMC 기준으로 해서 미국의 금리 인상을 하게 된다라면은 좀 어느 정도 좀 더 안정세를 보일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동결을 하게 된다라면은 좀 환율의 변동성이 다시 한번 좀 커질 가능성이 좀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일단은 지금의 대형주 장세의 분위기, 경기 민감주 장세의 분위기가 움직이고 미국의 국채 금리 움직임을 본다라면은 금리를 올리는 쪽에 좀 포커스가 맞춰져서 지금 시장이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금리를 올리는지 여부 분명히 좀 내일 아침에 확인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동결이 됐을 때에도 일단 연준에서 나오는 뉘앙스를 좀 더 체크하시면서 수출주들을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수출주들이 최근에 환율 효과로 인해서 강하게 올랐다라면 지금 환율이 좀 다운되고 있다라는 점 감안해 봤을 때 탄력도를 다시 한번 좀 점검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폭이 과대했던 조선주라든지 건설주, 화학주, 정유주 이런 섹터들의 순환매는 조금씩 더 이어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유연타증권 박진희 부장과 함께 출발 업앤다운 살펴봤습니다.